2024년 가을, 경상북도 어느 시골 마을. 황토빈 먼지가 바람에 날리는 좁은 시골길. 그 끝에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지붕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담장엔 이끼가 자라고 있었다. 마당엔 낙엽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었다. 78세의 이만수 노인은 오래된 전기장판 위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엔 30살 무렵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세 아이가 웃고 있었다. 벌써 50년이 지났구나. 만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은 세월의 발에 희미했지만 그에겐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창밖으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의 순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금방 나을 거야. 만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그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애들 잘 키워. 특히 막내. 아직 어려서.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당신 고생 많이 할 거야. 미안해. 순이는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다. 만수의 귓가엔 아내의 마지막 숨소리만이 길게 울려 퍼졌다. 그는 아내의 손을 놓지 못했다.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았다. 여보. 여보.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보내드려야 합니다. 병원 복도. 큰아들 준호 10세가 동생들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둘째 민호 8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막내딸 수진 6세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엄마는? 수진이 물었다. 만수는 무릎을 꿇고 새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이제 우리 넷이서 잘 살아야 해. 엄마, 언제 와? 다시는 못 와. 그날 밤 만수는 아이들을 재운 뒤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여보, 나 정말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하늘은 대답이 없었다.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그의 뺨을 스쳤다. 1978년 겨울. 새벽 4시 만수는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다. 몸이 이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옆방에선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어제 저녁 반찬이 떨어졌다. 급여일까지 아직 사흘이 남았다. 괜찮아. 내가 참으면 돼. 그는 밥솥에 남은 밥을 꺼내 물에 말았다. 그게 그의 아침이었다. 새벽 4시 30분. 만수는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마을 입구에서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건설 현장으로 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차였다. 만수 형, 오늘도 나왔어? 그럼 안 나올 수가 있나? 트럭은 덜컹거리며 달렸다. 차창 밖으론 어둠만이 가득했다. 오전 6시. 건설 현장. 이봐, 이만수, 여기 시멘트 20포대 옮겨. 네. 만수는 20kg짜리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메고 비탈길을 올랐다. 1번, 2번, 10번, 20번. 등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젊은 일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만수는 억지로 웃으며 다시 포대를 들었다. 점심시간. 다른 일꾼들은 도시락을 펼쳤다. 만수는 작은 주먹밥 2개를 꺼냈다. 아침에 남은 밥으로 급히 만든 것이었다. 만수 형, 그것만 먹어? 이거 좀 먹어. 옆 사람이 반찬을 건넸다. 아니야. 난 충분해. 에이, 그냥 먹어. 우리 마누라가 너무 많이 싸줘서. 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반찬을 받았다. 목이 메었다. 고맙네.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오후 6시. 만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감자, 고등어 1마리, 김치. 아빠, 배고파. 수진이 뛰어왔다. 알았어. 금방 해줄게.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말이야. 수진이 학교 이야기를 시작했다. 만수는 졸음이 쏟아졌지만 꾹 참고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 그랬구나. 아빠는 오늘 뭐 했어? 아빠는 이랬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아이들을 씻기고 숙제를 봐주고 잠자리에 들었다. 밤 10시. 만수는 다시 작업복을 입었다. 아빠, 어디가? 깨어난 준호가 물었다. 아빠 일 좀 더 하고 올게. 너는 자. 예. 만수는 마을 구멍가게로 향했다. 가게 주인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만수 씨, 오늘도 왔네. 네, 사장님. 힘들지 않아? 괜찮습니다. 새벽 2시. 만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쓰러졌다. 2시간 뒤엔 다시 일어나야 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는 눈을 감으며 아내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1986년 겨울, 아버지, 저 서울대 법대 붙었어요. 준호가 합격증을 들고 뛰어왔다. 만수는 아들을 꽉 껴안았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근데 등록금이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너는 공부만 해. 알았지? 만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록금은 200만 원.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다음 날 만수는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이장님, 죄송한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만수 씨, 또 빌리려고. 지난번 돈도 아직.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제발. 만수는 머리를 숙였다. 이장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얼마나 필요한데? 50만 원만. 그렇게 5곳을 돌아다닌 끝에 돈을 모았다. 준호는 서울로 떠났다. 기차역에서 만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네, 아버지. 첫째, 술 마시지 마라. 둘째, 여자 문제 조심해라. 셋째, 공부 열심히 해라.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 아버지는 괜찮아. 기차가 떠났다. 만수는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1990년대 만수의 등은 점점 굽어갔다. 의사는 말했다. 이만수 씨, 이러다 큰일 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선생님, 전 쉴 수가 없어요. 애들이 아직. 그래도 몸이 있어야 애들도 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만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둘째 민호가 대학에 들어갔고 막내 수진이 고등학생이 되었다.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다. 어느 여름날 만수는 논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 이만수 씨, 정신 차려요. 이웃 사람들이 그를 병원으로 실어 날랐다. 탈수증입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도 심각하네요. 제대로 식사하고 계신 겁니까? 의사의 질문에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3일 뒤 그는 퇴원하자마자 다시 일터로 향했다. 2005년 준호는 판사가 되었다. 법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만수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니다. 내가 잘 돼서 아버지는 행복하다. 2010년 민호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다. 아버지,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괜찮다. 아버지는 여기가 좋아. 너희는 너희 일 열심히 해라. 2015년 수지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변호사가 되었다. 아빠, 이제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아파트 구할게요. 아니다. 아버지는 여기 엄마 산소도 있고 여기서 살 거야. 자식들은 모두 성공했다. 만수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집은 점점 조용해졌다. 2020년 추석. 만수는 사흘 전부터 집안 청소를 시작했다. 마당도 쓸고 방도 닦았다. 애들이 올 텐데 깨끗해야지. 추석 전날 그는 장을 봤다. 큰아들이 좋아하는 생선, 둘째가 좋아하는 갈비, 막내가 좋아하는 나물. 저녁 내내 전을 부쳤다. 여보, 우리 애들 내일 오나 봐. 벌써부터 설레네. 그는 아내 사진에 대고 말했다. 추석 당일 아침. 만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했다. 오전 10시, 11시, 12시.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엔 급한 재판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큰아들이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괜찮아. 오후 2시. 또 전화가 왔다. 아버지, 미안해요. 애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다음에 갈게요. 둘째였다. 알았다. 오후 5시. 마지막 전화. 아빠, 미안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건강하시죠? 막내딸이었다. 그래, 아빠는 건강하다. 너도 일 열심히 해. 만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상 위엔 음식들이 가득했다. 그는 혼자서 술 한 잔을 따랐다. 건배.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다. 2021년, 2022년, 2023년. 명절은 계속 왔지만 자식들은 오지 않았다. 아버지, 이번엔 정말 바빠서 다음엔 꼭 갈게요. 건강하시죠? 송금해 드릴게요. 문자는 왔지만 사람은 오지 않았다. 만수의 통장에는 돈이 쌓여갔다. 하지만 그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애들 주려고. 이웃, 이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만수 형님, 요즘 너무 마른 거 아니에요?
병원 좀 가보세요. 괜찮아. 나이 들면 원래 이래. 자식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괜찮아. 걔네들 바쁘잖아. 만수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TV를 켜도 재미없었다. 그는 자주 앨범을 꺼내봤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10월 어느 날, 만수는 기침을 했다. 피가 섞여 나왔다. 이런, 그는 휴지로 입을 닦았다. 얼마 안 남았나 보구나. 그날 저녁, 만수는 낡은 수첩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준호, 민호, 수진에게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쓸 때 밖에선 바람이 세게 불고 있구나. 창문이 덜컥덜컥 소리를 낸다. 예전에는 너희 엄마가 문풍지를 바르곤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하려니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되는구나. 준호야, 내가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니? 넌 울지 않았지? 동생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나 보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알아. 내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버지도 옆방에서 함께 울었단다. 민호야, 넌 항상 말이 없었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한테 말 안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내 공책에서 아빠 힘들게 하기 싫어라는 낙서를 봤단다. 아버지는 그날 한참을 울었어. 미안하다. 아버지가 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수진아, 막내딸, 엄마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너를 키우는 게 가장 힘들었어. 엄마가 필요한 나이인데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 중학교 때 내가 생리를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 동네 아주머니한테 도움을 청했지. 그때 정말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단다. 얘들아, 아버지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정말이다. 준호, 넌 판사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고 있지. 아버지는 TV에서 내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 민호, 넌 대기업 임원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지.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단다. 수진, 넌 변호사가 되어 약자를 돕고 있지. 내 엄마가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지만 말이다. 아버지는 요즘 가끔 생각한단다. 사람이 성공하는 게 뭘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일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일까? 아버지는 이제 알 것 같아.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과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더구나.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더구나. 아버지는 너희를 성공시키느라 그걸 놓쳐버린 것 같아. 마지막 몇 년간 아버지는 명절마다 상을 차렸어. 너희가 올까봐. 하지만 너희는 오지 않았지. 처음엔 서운했어. 솔직히. 하지만 이젠 이해한다. 너희가 바쁜 거 알아. 너희도 너희 가정이 있고 너희 인생이 있으니까. 다만 아버지도 가끔은 외로웠단다.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으면 벽만 쳐다보게 되더구나. 얘들아,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를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아버지는 그저 너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너희 자식들, 너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성공만 가르치지 마라. 따뜻함도 가르쳐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도 가르쳐라. 돈보다, 명예보다, 지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라.
그리고 가끔은, 아주 가끔이라도 좋으니 부모님을 찾아가라.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보러 가라. 늙은 부모는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얼굴을 보고 싶단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너희가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아도 아버지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 외로웠을 뿐이야. 아버지의 통장에는 돈이 좀 있을 거다. 너희가 보낸 돈을 한 푼도 안 썼거든. 그걸로 너희 아이들, 아버지의 손주들에게 뭐라도 사주렴. 그리고 손주들에게 말해줘. 할아버지는 너희를 많이 사랑하셨단다라고. 얘들아, 아버지는 행복했어. 너희를 키우는 게 힘들었지만 그게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어. 후회는 없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너희 얼굴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건강해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 인생은 생각보다 잘 딴다. 사랑한다. 나의 아이들아. 2024년 10월 15일. 아버지 이만수. 편지를 다 쓴 만수는 펜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세 자녀의 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았다. 여보, 나 이제 갈 것 같아. 거기서 보자. 그는 눈을 감았다. 창밖에선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만수 형님, 계세요? 이장이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이상하네. 형님, 문을 열고 들어간 이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만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평온한 얼굴로 마치 잠든 것처럼. 형님, 형님! 하지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책상 위엔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가다가 그는 주저앉고 말았다. 형님,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이틀 후, 검은색 세단새에 대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큰아들 준호가 제일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 둘째 민호는 차 문을 열자마자 집을 향해 뛰었다. 아버지, 아버지! 막내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안 돼! 이럴 수가. 세 남매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너무나 초라했다. 낡은 전기장판, 구멍 난 이불, 삐걱거리는 책상, 한쪽 다리가 짧아 책으로 받쳐놓은 밥상. 아버지, 이렇게 사셨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옷장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췄다. 형, 이것 좀 봐! 옷장 안엔 그들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가득했다. 준호의 초등학교 가방, 민호의 야구 글러브, 수진의 피아노 악보, 모두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이걸 다. 수진이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자 그들의 상장과 졸업장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준호의 서울대 합격증, 민호의 첫 월급 명세서, 수진의 변호사 시험 합격증, 그리고 맨 위에 쪽지 하나. 이게 내 인생의 보물이다. 아버지의 손글씨였다. 준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했다. 민호도 수진도 함께 울었다. 세 남매는 그날 밤 아버지의 방에서 함께 지샜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세 남매만 남았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준호 씨, 이걸 형님이 남기신 거예요. 그가 건넨 건 편지였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한 줄을 읽을 때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민호와 수진도 어깨 너머로 함께 읽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외로우셨어. 민호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수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준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형,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는 최악의 자식들이었어. 세 사람은 다시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세 남매는 이장을 다시 만났다. 이장님,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이 어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장은 한숨을 쉬었다. 형님은 마지막 몇 년간 정말 외로워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집안을 청소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셨죠. 너희들이 올까봐.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형님은 그래도 이해한다고. 너희들이 바쁘다고 말씀하셨죠. 제발. 더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들어야 해요. 너희들이 알아야 해. 이장은 계속했다. 작년 추석 때였어요. 제가 찾아갔더니 형님이 혼자 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음식은 가득한데 혼자. 형님한테 물었죠. 왜 혼자 계세요? 그랬더니 이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형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바빠서 못 온대. 괜찮아. 나는 이해해. 하지만 형님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이후로 형님은 점점 수척해지셨어요. 병원에 가시라고 했지만 가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하셨대요? 민호가 물었다. 너희들 귀찮게 하기 싫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바쁘니까 아버지 걱정 때문에 일 방해받으면 안 된다고.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이장이 말했다. 내 인생은 행복했어. 아이들 셋 다 잘 키워냈으니까. 다만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형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세 남매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발견했다. 부엌 찬장소, 라면 몇 개와 김치 한 통. 아버지, 이것만 드셨어?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계란 2개, 오래된 반찬 몇 개. 우리가 보낸 돈은 준호가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8,700만 원. 이게 다 그대로 있어. 아버지는 그들이 보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왜 안 쓰신 거야? 수진이 울먹였다. 통장 맨 뒷장에 메모가 있었다. 애들 주려고 침실 서랍에서 또 다른 것들을 발견했다. 작은 노트. 펼쳐보니 날짜별로 기록이 적혀 있었다. 2020년 1월 15일 준호한테 전화했다. 통화 3분. 바빠 보였다. 2020년 2월 3일 민호한테 문자 보냈다. 답장 없음. 2020년 3월 20일 수진이한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2020년 9월 30일 추석. 아무도 오지 않았다. 혼자 차례 지냈다. 2021년 1월 1일 새해. 애들한테 문자 보냈다. 간단한 답장만 왔다. 기록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갈수록 간격이 길어졌다. 마지막 기록. 2024년 10월 10일 아이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준호는 노트를 떨어뜨렸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외롭게 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준호야, 형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말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죠. 돈도 없으시면서. 제 손자가 대학 갈 때 형님이 장학금 내주셨어요. 네, 세 남매는 놀랐다. 형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우리 마을 아이들 10명을 대학 보내셨어요. 뭐라고요? 형님 말씀이 내 애들은 다 성공했으니 이제 다른 아이들 도울 차례라고 하셨죠. 다른 주민이 말했다. 겨울마다 독거노인들 연탄 배달도 하셨어요. 그것도 형님 돈으로.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수진이 물었다. 너희들 걱정시키기 싫다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너희 가정 걱정해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했다. 이만수가 얼마나 마을을 위해 헌신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도왔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세 남매는 처음 알았다. 자신들이 알던 아버지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아버지는 그들이 보지 못한 곳에서 훨씬 더 큰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걸. 장례를 마치고 세 남매는 아버지의 묘소 앞에 앉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한참 후 준호가 입을 열었다. 나 작년에 프랑스 출장 갔을 때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었어. SNS에 올렸지. 그 시간에 아버지는 혼자 추석상을 차리고 계셨어. 민호가 말했다. 나도 지난 여름에 가족들이랑 제주도 갔었어. 3박 4일. 그 시간에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어. 수진이 울먹였다. 나는 더 나빠. 아버지 전화 받기 귀찮아서 일부러 안 받을 때도 있었어. 세 사람은 함께 울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성공이 뭐가 중요해? 아버지 한 번 더 보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돈이 뭐가 중요해? 아버지랑 밥 한 끼 먹는 게 더 소중한 건데.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하지만 너무 늦었다. 며칠 후 수진이 아버지의 침대 밑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오빠들, 이것 좀 봐. 세 명은 함께 일기장을 펼쳤다. 1976년 5월 3일. 순이가 떠났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198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했다. 돈이 없어서 밀가루로 호떡을 만들어줬다. 아이들이 맛있다고 했다. 고마운 녀석들. 1986년 3월 15일. 준호가 서울대에 붙었다. 울었다. 준이야, 우리 아들 대단하지.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다. 하지만 해결할 것이다. 꼭. 1990년 7월 20일.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지만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다. 괜찮다. 참을 수 있다. 1995년 11월 5일. 민호가 대기업에 취직했다. 자랑스럽다.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일까. 2000년 8월 8일. 수진이가 미국 유학을 간다고 했다. 돈이 많이 든다고 걱정하는데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내 딸 꿈 이루렴. 2010년 9월 30일. 추석. 아이들이 오지 않았다. 이해한다. 바쁠 것이다. 혼자 차례 지냈다. 순이야, 보고 싶다. 2015년 1월 1일. 새해. 아이들에게 전화했다. 통화는 5분도 안 됐다. 괜찮다. 목소리라도 들었으니. 2018년 5월 5일. 어린이날. 손주들 보고 싶다. 사진으로만 봤다.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다.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혼자. 너무 조용하다. 옛날 생각이 난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2022년 6월 10일. 요즘 자꾸 눈물이 난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2023년 9월 15일. 건강이 안 좋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2024년 1월 1일. 새해. 올해는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아니다. 기대하지 말자. 실망만 커진다. 2024년 9월 20일. 요즘 순이 꿈을 자주 꾼다. 아마도 곧 갈 시간인가 보다. 2024년 10월 10일. 아이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했다. 원망하는 게 아니다. 그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2024년 10월 14일. 편지를 다 썼다. 이제 마음이 편하다. 순이야, 이제 가도 되지.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 자랑스럽지. 애들 셋 다 훌륭하게 키웠어. 이제 좀 쉬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였다.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울 뿐이었다. 일주일 후. 세 남매는 다시 만났다. 형, 나 회사 그만둘까봐. 민호가 말했다. 무슨 소리야? 임원이 뭐가 중요해? 돈이 뭐가 중요해?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우리한테 주려고 한 푼도 안 쓰신 거 알아? 알아.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그냥 쓸 거야. 준호가 말했다. 아니, 나도 생각이 있어. 뭔데? 아버지의 집을 남기고 싶어.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처럼.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야. 준호는 계획을 설명했다. 아버지의 집을 보존하고 그곳을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좋아. 민호가 동의했다. 나도 찬성이야.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준호가 덧붙였다. 우리가 직접 봉사하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좋아. 그렇게 하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아버지, 너무 늦었지만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변했다는 걸.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봄. 아버지의 집 앞에 새 간판이 걸렸다. 만수 사랑방, 따뜻한 밥을 나누는 곳. 매주 토요일. 세 남매는 마을로 내려왔다. 준호는 법률 상담을 해주었다. 민호는 어르신들의 집을 고쳐주었다. 수지는 함께 밥을 짓고 이야기를 들어드렸다. 처음엔 몇 분만 오셨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오셨다.
만수 씨 자식들이 참 효자네. 돌아가신 뒤에라도 이렇게 하는 게 어딘가. 우리도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 마을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세 남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했어야 하는 건데. 어느 토요일,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준호 씨, 우리 아들도 서울에서 큰 회사 다녀요.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명절에도 잘 안 와요. 바쁘다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준호 씨, 너희 아버지 마지막에 외로우셨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외로우셨어요. 나도 외로워요.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아드님한테 연락해 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바쁜데. 아니에요.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준호는 할머니의 아들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저는 변호사 이준호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따님 어머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 것. 제발 어머님을 찾아뵈세요. 늦기 전에.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꼭 내려가겠습니다. 1년 후 2026년 가을. 만수 사랑방 1주년 기념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리고 특별한 손님들도 왔다. 작년에 연락받은 할머니의 아들 가족. 할머니! 오, 왔구나. 할머니는 손주들을 안으며 울었다. 비슷한 가족들이 여럿 있었다. 만수 사랑방을 통해 다시 만난 가족들. 세 남매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형, 우리 조금은 숙제가 된 것 같아? 민호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버지한테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 영원히 속죄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수진이 말했다. 다른 분들이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다. 아버지,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준호가 사진을 향해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어쩐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같았다. 에필로그 10년 후 2034년 준호의 아들 준혁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빠, 왜? 오늘 국어 시간에 효도에 대해 배웠어. 그래? 선생님이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잘 못한대. 준호는 아들을 바라봤다. 준혁아,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잘못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응, 엄마한테 들었어. 아빠는 말이다. 준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그거야. 할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준혁아, 아빠가 늙으면 아빠를 버리지 마라. 아빠,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아빠를 버려? 모르는 거야. 사람은 바빠지면 가족을 잊어버려. 아빠처럼. 준혁은 아빠를 꽉 안았다. 아빠,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약속해. 준호는 아들을 안으며 눈을 감았다. 아버지, 제 아들은 저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아니, 전화가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세요. 바빠서는 핑계입니다. 다음에는 거짓말입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의 성공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손을 잡아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후회는 평생 갑니다. 이만수 할아버지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도 지금 이 순간 혼자 앉아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제발 찾아가 주세요.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합니다. 후회는 평생 갑니다. 이 이야기를 본 모든 분들이 오늘 부모님께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가 안아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이만수 할아버지들이 지금도 혼자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그분들께는 세상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세요.